예, 지금 이거는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 휴대폰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선생님들 수업을 그냥 하지 마시고 수업을 이렇게 녹화해서 유튜브 계정 하나 만드셔서 막 올리고 그러시면 저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7,500개예요. 수업할 때 수업하면 그냥 막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애들이 필요해서 보면 뭐 그러면 되는 거고. 자, 찾는데 없는 것도 있을 텐데요. 네. 없는 걸 말씀하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거의 다 있나요? 상품을 꺼내서 드려야 되는데. 가입 안 해도 검색이 돼요? 상관없어요. 가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됩니다. 네, 어떤 거? 네? 네? 교권 침해? 교권 침해는 있을 것 같은데 워낙 핫 이슈여서. 여기서 교권 침해가 없으면 이건 교사 포털이라고 할 수 없죠. 교권 침해 많은데, 예, 글이 한 40개, 50개 되는 겁니다. 네, 또 힌트 하나 드릴게. 검색 안 되는 게 있어요. 초성 퀴즈. 지읒시옷으로 시작되는 단어. 지읒시옷은 네, 정답입니다. 맞추셨어요. 네이버의 그 룰이 자살이란 단어를 검색을 막아놔 버렸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따가 책 쉬는 시간에 하나 골라가지고, 자, 그러면 자살은 없지만 네 글자로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뭘까요? 힌트, 뭐뭐 존중. 생명. 네, 존중, 생명 존중. 누구시죠, 선생님? 지금 말씀. 네, 두 분 이따가 쉬는 시간에. 네. 자살은 검색을 막아놨지만 생명 존중으로 검색하시면 또 생명 존중도 의무 교육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을 제가 아까 유튜브 영상이 지금 근 8,000개 가량 될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맨날 영상만 찍나? 어떻게 8,000개를 올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어느 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날로 먹는 수업이거든요. 애들 에너지를 딱 이렇게 탐지를 하다가 그 에너지에 딱 편승하면 수업이 이렇게 슉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게 바로 애들이 어느 날부터 노래방 가가지고 지 얼굴을 들이대. 이것들 봐라. 노래방 가서 페이스북 라이브라는 걸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걸 싹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돼. 저도 가가지고 혼자 코너라는 걸 좀 가봐가지고 가서 라이브를 한 거야. 막. 그러니까 애들이 와, 선생님 대박이다. 막 애들 댓글 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딱 밑밥을 딱 뿌린 다음에 얘들아 수업 시간에 라이브는 어떻겠니?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막 찍은 거예요, 수업을. 근데 요즘 애들이 잘난 척이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페이스북에 출연하는 걸 뭐라 그러냐, 페북 스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영상이 한 1000개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근데 그런 일들이 애들과 그 간격을 줄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점점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제 얼굴 모자, 수업 중에 하는데 애들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모자이크 처리하는 그런 앱이 또 있는데 그걸 또 제가 언제 그 모자이크 하냐고. 야, 근데 그때 복면가왕이 그때 막 유행을 해가지고 이런 안경이 막 나와. 그래서 애들한테 이 안경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이,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네, 오늘 강의의 핵심을 좀 멋있게 표현하면 리액티브 디서플린으로부터 프로액티브 디서플린으로 가자. 근데 우리가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왜 학교에 와서 애들 뒤치다거리는 애들이 훈육을, 애들이 사고 저지르면 사고 뒤치다거리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살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리액션이 리액티브,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의 훈육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프로액티브, 선제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행동, 낯선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하는 방법이, 그런 디서플린으로 가자. 그래서 프로액티브라는 구호를 갖게 되었고, 이런 순서로 입장에서 왜 애들은 낯선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수업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세 번째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 뭐로 연결돼요? 교사의 소진으로 연결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거는 제가 15년 동안 연구한 낯선 행동 도표예요. 네. 대한민국의 교실에서 아이들의,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6대 낯선 행동이 있다. 바로 이 떴다, 방장 땡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떴다, 방장 땡. 애들이 대한민국 가장 대표적인 6가지 낯선 행동이 이겁니다. 공감하시죠? 네, 대부분 왜 그렇게 끼어들어 요즘? 그렇죠? 우리가 관심 끌고 싶은 아이들, 관심 끌고 싶어서 끼어들는. 자, 근데 선생님들 애들이 끼어드는 애들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수업 중에 선생님 말에 끼어드는 애들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자, 그러면 얘들이 늘어날 때 어떻게 대응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하시면 될까요? 그랬을 때 아주 쉬운 방법인데요. 생각하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게 무슨 리더십이야? 이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라는가에 보면 ability to ignore, 못 본 척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한 챕터가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의 아이들에게 낚으려는 아이들의 그 끊임없는 시도가 있거든요. 자존감 약한 애들은 관심 받고 싶어서 막 선생님을 잡아당긴다고. 그럴 때 여기에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ability to ignore,
못 본 척하는 능력. 첫 번째가 제가 그냥 짚거나 말거나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수업하시는 거, 이것이 포인트고, 두 번째 제가 교사연수 가서 기막힌 한 수를 배웠어요. 30대 초반의 여선생님인데 저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얘다 관심. 이런다. 네, 괜찮죠? 다 연습하기. 그냥은 안 돼요. 연습해야 나옵니다. 시작.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얘다 관심. 얼굴 벌게지죠? 이렇게. 두 번째가 뭐냐면 정색하면 진다예요. 역발상이죠. 첫 번째 못 본 척 쌩까라. 두 번째는 정색하면 진다예요. 심지어 이런단 말이에요. 너 이 자식아 이리 와. 요즘은 이런 말도 못하지. 아동학대법 때문에 그런 표현도 못하지만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너 이 자식아 이리 와봐. 근데 이놈이 느닷없이 저 지금 바쁜데요.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럴 때 정색하면 안 돼. 정색하면 싸움이 나. 누가 유리해? 누가 불리해? 우리 교사가 더 불리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중간에서 만나리 이렇게 가볍게 툭 치고 넘어가셔야지.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있습니다. 얘가 대한민국 교권사안 랭킹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잠자는 애 깨우다가 씨발 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씨발은 유기당이다. 농자 안 붙여서 무조건 안 돼.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근데 지금 막 아이 이 자식이 그냥 야 이제 일어나 이제 수업 끝났어. 이렇게 툭툭 치고 이제 가야지 그러는데 아니 녀석이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아유 애들 주변에 있는데 좀 민망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설마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색하지 않고 나한테 그런 거 아니지? 이렇게 어때요? 그게 이 훈련이 돼요. 다 같이 너 나한테 그런 건 아니지 설마? 이렇게 시작. 나한테 그런 건 아니지 설마? 이렇게 그러면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넘어가지. 애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교실에서 자는 애들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자잖아요. 선생님이 깨웠는지 친구가 깨웠는지 모르고 잔단 말이에요. 연목고등학교 있을 때 제가 생활조도 운영할 때 6건의 교권 사안 중에 3건이 그거였어요. 비몽사몽 하는 애가 씨발 소리 해가지고 교권이라고. 두 번째 낯선 행동을 타는 두 번째 기술은 뭐다? 정색하지 말고 유머로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떠드는 거. 떠드는 거하고 수업 방해하고 조금 목표가 달라요. 이거 어떻게 다르냐? 교사는 압니다. 이 자식이 수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와 그냥 떠드는 거 느낌이 확 오죠? 이건 기분이 나빠요. 얘가 수업을 방해하. 근데 얘는 기분 나빠 안 나빠? 그냥 해말고 이놈은 얘는 기분 나쁘진 않죠. 그 다음에 요즘 많은 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우울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애들이 따지는 거예요. 전통적인 김현수 원장이라고 김현수 원장 강의를 한번 학기 중에 모시고 들으면 좋은데 우울증 강의 때 그 강의 이런 강당에서 학부모님하고 교사들 모아서 같이 강의를 돈 드리고 강사비 드리고 제가 그런데 이런 예를 든 거예요. 학교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청소하는 날 선생님이 청소를 다 나눠주고 얘들아 청소해라 그랬는데 그때 한 놈이 뒤에 앉아서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자 그러면 옆에 앉은 선생님과 역할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선생님과 인사하시고. 예. 자, 오른쪽에 앉은 선생님이 선생님 어디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왼쪽에 앉은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그랬어요? 그럴 때 뭐라고 답하실지. 자, 연습해 보세요. 좀 이따가 역할극 시킵니다. 준비하시고 가세요. 시작! 네. 이게 학교마다 쉽게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선생님, 저도 그런 놈 하나 있었어요. 나도 해야 돼. 제가 그러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뭐야? 첫 번째는 뭐다? 1번 못 들은 척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으니까. 왜냐면 애들이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저 새끼 또 지랄이다. 애들은 그놈의 행동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번번이 선생님들이 들고 거기 낚여봐봐. 그러면 애들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애들은 제일 좋지. 수업 안 하니까. 선생님 열받으면 수업 안 못하잖아요. 애들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은 척 하니까 또 일어나서 선생님 왜 남의 말 씹으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때는 두 번째 점수를 정색하면 진다. 그럴 때 너스레를 잘 떠셔야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네 마음을 정서해. 그거 괜찮다. 나는 너의 네 마음을 정서해. 그때 이제 우리가 좀 너스레를 잘 떠라.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침이 뚝 떼. 다 같이 시작. 뭐라 그랬어? 못 들었네. 그러면서 이제 싸워도 교실에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교무실로 끌고 와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선생님 교무실에 뭐 급히 할 일이 있는데 같이 가면서 얘기할까? 이러는 거예요. 왜? 애들은 청중들을 먹고 살거든요. 친구들을 먹고 산다고. 근데 친구들의 관심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럼 교무실에 가서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선에서 대략 마무리가 된다. 근데 여기서 정색하면 진다 말씀드린 여기는 니네들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막 그랬어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애들이 지질 않아요. 교무실은 왜 우리가 청소해요? 요즘은 교무실 청소 안 하죠? 애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괜히 이제 점점 더 혈압 올라. 그래서 나와 이 새끼야.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되는 세대이지만 그런 비셔스 서클, 악순환이 되고 탁 적절한 선에서 카트하시는 거 중요하다. 근데 그 강의를 하면서 김현수 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왜 사사건건 따지느냐는 그 심리를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삶이 너무 폭폭하다는 거야. 왜 나의 삶만 이러냐?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고 돈도 못 벌고 따로 살고 이래서 애들이 세상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 마음속. 그래서
이런 애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진짜 완승을 거두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얘네들보다 더 우울하면 이겨요. 저 그런 선생님 봤어요. 애가 특수반 아이인데 특수반 아이가 고2가 되니까 이제 교실에 앉아있기도 너무 버거운 여자애인데 그러니까 얘가 교실에 들어가기 싫은 거지. 잠을 잡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걔는 모의고사 보는 날 어떻게 하냐, 걔는 모의고사 볼 때 꼴찌 한 적이 없어요. 왜냐? 한 번으로 다 찍거든. 아침에 선생님 오늘 몇 번 찍을까요? 네. 오늘은 3번이 좋다. 그러면 하루 종일 3번만 쫙 하고 그림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그러니까 복도를 헤매고 다니는데 어느 여선생님이 개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멀쩡한 녀석이 말이야 수업 안 들어가고 저 땡땡이 친다고 그런 거야. 특수반에. 그분이 애를 끌어 잡아당기는데 그 여선생님도 보통 파워가 아니에요. 사람 잡을 뻔한 거예요. 그때 이런 분들 못 이겨. 네. 따지는 사람을 이기려면 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살 필요 뭐 있어요? 내가 지고 살아야지. 지랄할 때 그냥 그래 그랬어. 그럼 나 진도 나가도 돼?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면 수업도 살고 애들도 저 선생님 안 낚이시네. 존경하게 되죠. 자, 네 번째 수업방에 이게 좀 애들이 우울이 심해지면 이런 심리예요. 나는 이렇게 슬픈데 왜 당신들은 행복해? 이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애들이 나와. 제가 자양고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내가 저격을 해. 수업을 그냥 머리가 좋아.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대. 그랬대.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안 하고 방과후에 건대 뒷골목 삼겹살집 가서 알바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얘가 머리가 좋으니까 화를 선생님 수업에 저격으로 풀어. 빵! 얘한테 한 방 맞으면 선생님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수업을 저격하는. 근데 제가 얘는 일상적인 상담으로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 어머니 전화 어지간한 거 가지고 집에 전화 안 드립니다. 근데 더 이상 선생님 우리 반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얘 때문에. 왜 애들도 그래. 선생님 이게 무슨 수업이에요? 학교가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런 거 애들이 저한테 저를 원망하기 시작하더라고. 사실 나한테는 무슨 뾰족한 재주가 있나? 근데 부모님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찬바람이 슉 도네. 아빠랑 대화하세요. 좀 무서워요. 그걸 아빠한테 전화를 드려서 만나고 그래서 저기 건대 바로 앞에 무슨 커피숍 폴리스인가 학교 안에서 대화를 잘 하면 좀 긴장이 돼서 바깥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바깥에서 만나서 아버님이 말하기를 사실 얘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전교 1등을 했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애가 전교 2등 했다. 엄마는 얘를 외고를 보내고 싶었는데 근데 전교 2등도 외고 가지 않나요? 근데 엄마가 애를 공격해가지고 애가 기말고사에 백지를 내버렸다. 그때 3학년 2학기 때쯤에
엄마가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고등학교 2학년 그때까지도 후유증이 있으니까 좀 대단한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말 들으니까 애 행동이 이해가 안 되시죠? 엄마가 그 일 이후로 밥을 안 해줘. 애를 쳐다보지도 않아. 벌써 아닌데. 이거 선물로 갖고 온 거예요. 드리려고.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그걸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들은 하셔야 될 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풀 메신저에 여기 메신저 쓰시잖아요. 메신저에 교과 담임 선생님 그룹을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런 거는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제가 무려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우리 교과 담임 선생님들한테 어제 애 아빠한테 엄마한테 했더니 어쩌고 아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됐습니다. A4 2장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긴 글 보내 죄송합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러나 이건 대외비로 해주세요. 그렇게 그랬더니 막 선생님들이 답장이 오는 거예요. 울면서 답장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 녀석이 그렇게 슬픈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그러고 나니까 교실에서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이제?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걔가 뭐라고 지랄을 하면 어떻게 하셔? 그랬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선생님 애들은 상수고 교사가 변수다. 우리가 움직여야 돼. 선생님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이 녀석이 싸움의 상대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겨우겨우 한 학기를 마친. 그래서 그게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재수했어요. 1년 동안은 뭐 수업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지금도 미안하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애들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너희들의 참을성이 한 인간을 살렸다. 학년마다 사회문화 리포트를 하는데 그 모든 주제가 자살이야. 교실에 컴퓨터에 파워포인트 있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놀랐든지 눌러보니까 맨 마지막 결론 누군가가 한 사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면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살 안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 수업 방해와 보시면 이쪽이 점점 더 심한 거죠. 그런데 수업 방해보다 잠자는 게 더 심하다. 왜 심한? 땡땡이 학교 안 나오고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수업 방해보다 더 위험한 거다.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속에 답이 있지만 얘네들은 이 수업 방해하는 애들은 발랄한 선물을 주려야지. 안녕. 수업을 방해하는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 아이들은 뭐 하지 않는다. 두 글자. 네. 누가 써보세요. 네. 그 아이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우리가 때 연구 대상이 되죠 이게. 이거는 그 아이가 자살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도 제 얘기가 아니고 Cooperative Discipline 협동 훈육이라는 책의 저자가 한 말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일어난 선행동이 사실은 이 우울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그럼 뭐 하냐? 이게 결국 뭐
거의 모든 아이들의 낯선 행동의 밑바닥은 무엇이 있다? 우울감이 있다. 근데 코로나도 이겨냈잖아요. 백신이 있더라고요. 백신이 뭐야? 뭐와 뭐? 소속감과 자존감.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무석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의 왕어른이 계셔. 그분이 바로 이 소속감, 자존감이 아이들의 그 위험한 행동을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행동이 넘쳐버릴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양쪽에 있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저런 말을 안 쓰고 저 해수욕장 가면 이런 거 쓰고 있어요. 네, 뭘까요? 네, 뒤에 두 글자 드릴게요. 규정이에요, 규정. 네, 정답입니다. 네, 주셨어요. 생활 규정입니다, 생활 규정. 네, 생활 규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아마 100학교가 있으면 90학교는 그래요. 규정은 다 만만치 않게 있어. 고등학교 더군다나. 근데 실제로 집행하지 못해. 그건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생활주도를 하면서 이게 무슨 사회봉사님 뭐 이런 걸 주면 이것들이 더 좋아하네? 학교 안 다니면 저 이런 싸가지가 있나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고, 또 요건 뭘까요? 위에는 답을 나올 것 같은데 큰 소리로 맞춰주세요. 이게 다이소에서 이거 다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상품으로 굳이 쓰는 게 내가 강의를 재밌게 하고 싶어서 그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역할극 할 때 이거 써보세요. 특히 얌전한 반은 애들 저 아줌마 왜 저래 이럴 거야. 근데 나대는 반 애들은 여기에 낚여요. 이것 때문에 하고 싶어요. 자, 맨 위에 무엇일까요? 시옷. 네. 첫 글자 줄여요? 생. 네? 뭐 말씀하시잖아. 네? 정답이에요. 네. 선생님 대답 안 하셨으면 우리 쉴 시간도 없을 뻔했어. 선생님 오른쪽에 생활규정, 위에 생활규정. 선생님들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세요.